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밤늦게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동생 이렇게 두 명이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법무부는 피의 사실 유출을 막는다는 혐의로 상당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보를 파헤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국 동생의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사실들 하나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상당히 코너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이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외에도 어제 검찰은 법원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강제집행면탈은 조국 전 장관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면 조사할 것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이번에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비, 또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캐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급피치를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웅동학원에 관련된 겁니다.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드러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이 채무 면탈 혐의에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2006년, 2017년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대금을 달라. 그래서 이 학원 사무국장이면서 본인이 또 쉽게 하면 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원고이자 피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합니다. 근데 반면에 웅동학원은 과거에 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 빚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100여 차례나 연락을 했는데 갚지 않았다. 캠코가 채권 변제를 위해서 2006년 9월 웅동학원 자산에 대한 감면에 나섰을 때 학원 측은 교육청 허가 없이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조국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웅동학원 이사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을 갖고 있고 또 웅동학원은 캠코로부터 채무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사였던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무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학원 측의 소송 대응 문건을 조국 전 장관의 PC, 방배동 아파트 PC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이 소송 대응 문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였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동생 조 씨의 배임과 채무면탈 혐의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비리도 그렇습니다. 이 조국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 혐의에 있어서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 씨가 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유출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동양대입니다. 그리고 동양대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출제는 조국 전 장관이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했다고 이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회 문제, 정경심 씨는 영어 문제의 출제와 관련돼 있다고
검찰은 어느 정도 단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데 관여했지만 돈을 받는데 관여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동생이 돈을 받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웅동학원 이사였고 웅동학원 이사장은 박정숙 여사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시험지를 관리하고 이 교사 채용을 엄격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정숙 이사장인데 박정숙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시험지가 동생에 의해서 유출됐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 돈이 조국의 모친한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가?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유롭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사들여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명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여서 미리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들이고 앞서 말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동생이 구속될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와는 배치되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과연 그 발언들이 진실인지 이제 윤석열 검찰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